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1,7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연령별 확진자를 보면 20대가 2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대중교통 막차 연장 운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헬로 이슈토크 신년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진행 상황과 은평 세길,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8,500여 명 중 60% 이상은 수도권에서 나왔고 서울에서는 1,7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5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724명으로 이 중 66명이 양천, 35명이 은평 지역 확진자입니다. 확진자 숫자는 증가했지만 위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 비율은 낮은 상황인데요. 서울의 확진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10대, 30대, 4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백신 3차 접종률이 높아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6.9%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7.9%, 또 사망자의 5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서울 시민의 49.5%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6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라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임기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3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은평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지역의 수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김미경 은평구청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담 주요 내용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취임 이후 줄곧 불광천에서 북한산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방송미디어센터는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국립한국문학관에 들어서는 옛 기자촌 일대 예술마을 조성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김 구청장은 은평이 문화관광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방송 문화의 거리라던가 불광천 또 편백나무 숲이라던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혁신파크, 진관동 이렇게 진관동 또 한문화 특구가 있고 은평구의 자연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산이 6개에 천이 2개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산 자락과 더불어서 또 한문화 특구가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은평 지역의 수건인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선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성공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변경된 사업 기획안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고 이번 재기획안에는 예타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들 그런 기대 속에서 하고 있고 불광동에서 종로구 자음문길까지 있는 은평 세길 사업 역시 노선 기획 단계부터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은평 세길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평 그 세길 같은 경우에는 평창 터널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 안에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완료를 줄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 구청장은 공공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이외에도 아이맘 택시, 주택가 재활용 분리배출 그린 모아모아 사업 등을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아이맘 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지금 롤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진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다른 강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은평구의 사례들을 같이 벤치마킹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새해 은평구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확인할 수 있는 헬로 이슈 토크는 26일 오후 6시 50분에 방송됩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대중교통 막차 연장 운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막차 연장 없이 평시 휴일 수준으로 운행됩니다. 또 명절 기간 운행하던 시립묘지 경유버스도 운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 귀성 귀경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 시외버스는 증차 운행됩니다. 양천구가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기관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양천구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비영리 공익단체와 복지관 등 유관기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기관이 사업 계획서와 예산안 등을 양천구에 제출하면 구는 총 3천만 원의 예산 중에 일부를 기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양천구에 사는 북한 이탈 주민은 총 1,046명으로 전국의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습니다. 새해를 맞아 헬로티비 뉴스는 구의회 의장단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은평구의회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왔는데요.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자립지원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 사업 예산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우리 구는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 참여의 기본 원칙을 공고히 하였고 주민자치회 및 마을 공동체 관련 서울시 예산 중단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 공동체 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서 구민의 곁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8대 의회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구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은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보훈수당 대상자를 늘리고 수당 금액도 올립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158억 원 많은 7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앞으로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 대상자에게도 매달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서울시가 올해부터 해당 규정을 삭제해 13,000여 명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5배 인상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에 모두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와 건강, 안전 등 총 4개 분야에서 공익활동 사업을 공모해 한 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파급 효과, 예산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